망막세소 변성증의 이 치료법, 망막세소 변성증 치료법은 논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책을 한 150권 사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중국에는 그런 치료 사례가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어떤 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있고 어떤 침을 놔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법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그 혈액에 있습니다. 혈액이 어떻게 맑아져야지 망막 주변부에 있는 일족의 그 세포한테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잘 배출이 될 수 있는지. 결국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산소와 영양분,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산소와 에너지고 영양분은 내가 먹는 음식물에 의한 거니까 여기 내가 먹는 음식과 받아들이는 호흡을 잘하게 되면 피는 맑아진다. 맑은 피가 돼야지, 피가 깨끗해야지 일족의 세포 또 내 몸 전체 60조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고 장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장수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세계의 모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음식을 먹을 겁니다. 그 지역별로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각자 다른 걸 먹고 다른 환경에서 살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왜 장수를 할 수가 있고 누구는 빨리 단명하면서 누구는 무병장수하고 누구는 유병장수하는지 또 유병단명하는지 유병단명에도 문제지만 유병장수도 문제입니다. 계속 질병 속에서 오래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병장수 건강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 의지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 한 60대서부터 뭐 30년을 병원에 누워 있어요. 남의 보호 아래 살아요. 자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그냥 에이지입니다. 나이만 더 사는 것뿐이지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라이프라는 개념은 에이지와 다른 개념입니다. 라이프는 자기가 즐기면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그게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에이지는 몇 살 먹었어요, 몇 년 살았어요, 몇 년씩이에요, 이런 몇 년을 썼다는 거, 몸을 몇 년 썼다는 거. 그런데 그것은 그냥 산소 호흡기만 흡입하고도 세월만 보낼 수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그런 삶이 아니기 위해서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첫째, 음식을 소식합니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아까 산소와 영양분이 피에서 이 산소와 영양분이 동맥을 통해서 가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정맥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면 산소와 영양분, 산소는 코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영양분은 입을 통해서 받아들이니까 영양분이 좋은 것을 먹는다. 두 번째가 공기 좋은 곳에 자주 가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산다. 받아들이는 산소와 먹는 영양분, 음식을 좋은 걸 선택한다. 세 번째,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목적의식과 즐거움이 있다. 사람이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과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확 올라갑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에너지가 확 떨어져.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 건지, 오늘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냥 사는 거야. 소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대단한 깨달음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왜 행복하지 않냐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 속에서 고통스럽다. 맨날 없어. 너무 부족해. 맨날 배고파. 뭐가 부족해. 고통 속에서 살고 부자인 사람은 권태로워. 뭐 할 게 없어. 내가 다 이루었는데 내가 다 가졌는데 이미 똑똑한데
배울 것도 없고 뭐 다 가졌으니까 돈 벌 것도 없고 세상 사는 게 권태롭다. 그래서 부자들의 특징은 여행 다니는 겁니다. 여행 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것도 지겹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행 다니는 삶이 막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권태로운 겁니다. 해변가 가서 그거 뭐 하겠습니까? 하와이에 가서 그거 뭐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천국처럼 보이지만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할 일이 없다는 거. 나이 먹어서 할 일이 없거나 돈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없거나 내가 뭐 목적으로 삼아야 될 일이 없거나 내가 이미 가졌는데 이미 많은데 이미 배부른데 권태로운 것이 고통보다 더 큰 불행이다. 그래서 사람은 권태로울 때는 고통을 원하고 고통 속에서는 또 권태와 고통 속에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다가 평생을 살아버린다. 그래서 행복을 외면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면에서 찾는 고통과 권태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충만된 에너지.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목표가 있는 삶, 재미있는 삶. 목표와 재미를 같이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뭘 할 때 재미있는 거. 물론 목표가 재미있으면 더 좋지만 목표가 재미가 없더라도 목표가 있는 삶과 자기가 취미, 재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축구건, 골프건, 뭐 권투건, 뭐 자기가 해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할 때 재밌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둘째 재밌는 거. 세상은 음과 양이 있듯이 하나는 뛰어난 장인이 되고 하나는 뛰어난 놀이꾼이 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과 양의 균형을 맞으면서 병들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건 병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그런데 재미없이 살다 보면 또 재미만을 살다 보면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에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빈 깡통. 맨날 내가 놀다가 인생 끝마친 것 같은 허무함. 두 가지가 목표와 재미를 가져가보더라.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먹는 음식 소식하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두 번째가 좋은 공기 마시고 세 번째가 목표고 네 번째가 재미, 목표와 재미를 갖고 살고 항상 운동하고 움직이고 목표가 있으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계속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취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다. 성공과 실패는 없다 얘기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없는 거다. 매일 성장하고 성취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여행도 하지만 태어난다는 것이 여행하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성장이고 성숙이고 성취다. 그렇게 살면 후성유전학적인 개념으로 질병이 발현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고 즐겁고 충실하게 살기 때문에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자기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질환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혈액을 탁하게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없이 살 수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